안녕하세요, 연주중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제목은 사각형의 가계도 그리기인 거예요. 가계도, 우리 족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각형 사이에 어떤 족보가 존재할까요? 실제로 사각형의 할아버지가 존재하거나 동생이 존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요. 서로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각형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할 거고요. 이때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들을 배웠는데요. 이것도 복습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사각형 사이의 관계, 오늘의 학습 목표인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평행선에서 삼각형들이 여러 개가 그려지는데요. 그 삼각형들 사이의 넓이 관계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사각형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각형들 지금 잠깐 눈 감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그냥 사각형, 네 변을 가진 사각형도 있었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 그 중에서 특별한 애인 등변사다리꼴은 밑각의 크기가 같은, 양 끝에 있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사다리꼴.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또 맞아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지금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이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 쌍의 대변,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변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등변사다리꼴이에요. 등변사다리꼴은 일단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선생님이 말할 때 등변사다리꼴의 이름이랑 등변사다리꼴이 정의되는 거랑 상당히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뭔가 등변하면은 같은 변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얘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양 끝각, 이 각이 같은 사다리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긋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꼭 이쁘게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나요? 맞아요. 먼저 이걸 배웠죠. 이거. 평행하지 않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를 먼저 보인 이후에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길이랑 서로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뜻은 AC라는 대각선은 BD의 중점을 지나고요. BD는 AC의 중점을 지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었고요. 이제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안 지워지지? 네. 자, 먼저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이거는 오늘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모두 각각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여러분들이 직각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직사각형의 뜻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고 각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사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성질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직사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쵸? 네 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을 한 단계 낮춰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사각형은 얘도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각선에 관련한 성질도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대각선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만의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임의로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었을 때 얘가 더 긴데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 이유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직사각형의 친구 마름모입니다. 직사각형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매우 다른 친구이기도 하다 했어요. 자,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뭐였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랑 같네요. 우리 모든 마름모꼴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관련한 성질에는 이러한 성질이 있었어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선생님이 증명을 하기에 AOB와 AOD가 합동이기 때문에 삼각형 AOB, AOD가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 AOB와 각 AOD가 같아져서 결과적으로 모든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각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한다는 것은 마름모의 온전한 성질, 이등분한다는 건 평행사변형에 있는 성질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무슨 사각형의 성질이었죠? 맞아요. 마름모.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모두 직사각형. 즉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마름모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이거는 무슨 성질? 그쵸, 직사각형의 성질.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성질, 무슨 성질이라고요? 그렇죠, 마름모의 성질. 그렇게 우리가 사각형의 종류를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사각형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요. 그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전부 설명을 했어요. 전부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쵸. 한 쌍의 대변이 서로 병행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괜찮죠?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서로 평행하지 않는 대변이 평행해야 한다. 즉, 두 쌍의 대변이 병행해야 하면, 평행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평행하지 않았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사실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거 기억나나요?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이 만약에 90도가 됐어요. 그러면 대각의 크기도 90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두 각이 남았는데 두 각의 합이 180도이고 이 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이 각도 90도, 90도가 돼서 우리가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 배웠었습니다. 또 맞아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쵸?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조건이 존재할까요? 이제 더 많은 조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친구 마름모입니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오타는 두 편의 길이가 같을 때 또 맞아요. 이것도 대각선을 그어보는데 대각선을 그었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즉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난다면이라고도 적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이러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 마름모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맞아요.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될 성질. 두 이오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간단하죠? 그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야 될 때 또 대각선 길이가 같을 때 자,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봐봐요. 마름모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게 된다면 정사각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각선을 똑같이 이만큼 줄였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줄여줘야 돼요. 왜냐? 2등분을 해야 된다는 성질을 만족해야 돼서 점점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무슨 사각형 됐어요? 정사각형이 됐어요.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때 마름모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더라. 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관계들을 다 봤는데 얘를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짜잔. 자,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걸 정리를 하고 싶냐면요. 등변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등변사다리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던가요? 그쵸, 일단 사다리꼴인데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면
밑끝각의 끝각이 크기가 같다면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득화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꾸준히 말했거든요. 자, 이제 사각형의 관계 중에서 사각형의 중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떤 사각형이 나올까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각형, 일단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어봤어요. 어디 뭐 한 변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도 않고 또 그렇죠. 그냥 사각형이죠. 얘의 A, B, C, D가 있을 때 각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정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얘는 어떤 모양인가요? 선생님이 보기엔 얘는 평행사변형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저와 함께 공부를 더 하다가 이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사.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을 그어주었어요.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그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죠? 얘도 평사가 된다. 선생님이 임의로 평행사변형 다 안 쓰고 평사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그은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자, 딱 보기에 무슨 사각형이에요? 마름모예요. 왜 마름모가 될까? 그렇죠. 보일 수 있으니까 보여야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걸 이어줘. 안 이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이어줘도 돼. 안 이어줘도 돼. 자, 선생님은 삼각형을 4개를 볼 거예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수직. 지금 직사각형이니까요. 그러면 삼각형 AFE, 삼각형 BFG, 삼각형 CHG, 삼각형 DHE. 다 합동인 거 보이나요? 그쵸? 이거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더라. 그쵸? 이거 2개 길이 같고, 이거 2개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길이 같고, 이거 2개 길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뭐가 다 같아진다? EF는 FG는 GH는 H가 되더라. 따라서 마름모가 되네요. 이해가나요?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더라. 그럼 마름모의 중점은 연결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제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무슨 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그쵸?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이유도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된다.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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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그러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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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고. 각각이 합동이니까 길이 다 같으니까요. 그럼 정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되더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요 이유는 나중에 꼭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목표,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L과 M이 평행한 상황이고요. L과 M이 평행한 상황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씩 그려져 있지요. 선생님이 임의로 A, B, C, D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우리가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이에는 굉장한 연결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높이도 없고 밑변 길이도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는 원성이 좀 자자하게 들리네요. 그래, 신경을 써줬습니다. 평행한 직선 사이에 수직인 선을 그었어요. 이 길이를 선생님이 H라고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는 이 H가 없다고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임의로 height인가? height? H-E-I-G-H-T? 그거 맞죠? 그 H를 일단 넣은 거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이고요. 삼각형 D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똑같네.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 삼각형 모양이 다른데 지금 넓이를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은 넓이가 됐어요. 그럼 평행선에서 높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삼각형들, 밑변의 길이도 동일하면 결과적으로 넓이도 동일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 길이가 3이에요. 지금 얘 둘 다 평행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DEF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기가 3cm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DEF의 넓이 같을까요? 네, 같아요. 왜 같나요?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이지요. 서로 평행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높이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논리죠? 자, 두 번째. 지금 삼각형 두 개가 이제 밑변의 넓이는 잘 모르겠지만, 밑변의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비율이 왠지 A 대 B일 것 같아요. 그냥 밑변의 길이를 A랑 B라고 둘게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CD 사이의 넓이에는 굉장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거를 이거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똑같이 구하면 2분의 1 AH라고 구할 수 있고, 삼각형 ACD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는 왜 빨간색이야? 잠시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의 넓이를 직접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행선이 있을 때 이 두 삼각형 사이의 넓이의 관계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밑변. 평행선 위에 있는 두 변 사이의 거리, 이 거리 A와 B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넓이를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더라. 삼각형 ABC의 넓이 대 삼각형 ACD의 넓이는
뭐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이 밑변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우리가 넓이에 대한 비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이 평행선과 삼각형 넓이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때 배운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때 먼저 이거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보면 일반적인 사각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연결해보고 직사각형의 중점도 연결해보고 마름모의 중점도 연결해보고 정사각형의 중점도 연결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평행선 사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앞으로 수업할 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오늘 학습지를 풀면서 복습을 꼭 해보길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질문 있을 시 어디 이용? 오픈카톡 이용. 그 다음에 오늘 수행평가 안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학교에 나와서 수행평가를 보는 것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우리 패들릿 한동안 제출 안 했잖아요. 패들릿 오늘 제출해야 돼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8시 59분 전까지. 어디에? 그렇죠. 주소 올려놨죠? 거기에 오늘은 5쪽을 올려야 돼요. 주말 동안 이제 학교 준비하면서 수학은 열심히 복습을 해야 되니까 5쪽 다 복습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 월요일 말고요. 화요일까지 제출할 과제 있으니 꼭 밑에 있는 수업 다 꾹꾹꾹꾹 눌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볼게요. 안녕.